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기릿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내일은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번 주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막막합니다. 아직 이렇게 반등을 한다 그러한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차트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미국의 옵션 만길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보수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 차트를 보여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거의 끝나지 않았겠나, 이러한 가정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회복하는데 그래 좀 시간 좀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조금 매수를 했지만 연기금이 문제입니다.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은 조금 보수적이라서 주가가 바닥이 됐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기금 생각했을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의중은 알 수가 없겠지만 일단 연기금 지금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는 연기금이 돌아올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는 1200원 볼 것 같네요. 그때가 되어서 외국인이 탈출을 조금은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연기금 외국인 엄청나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매수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위를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연기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삼성 SDI, 크래프톤, CJ ENM, 현대상, 기아,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솔루션,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동진세미캠, S-오일, 현대중공업, 솔루스 첨단소재, 대한항공, 현대차, 현대위아, 호텔신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이 매도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열심히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한 기업 중에서 어떠한 기업을 공부하면 좋을까 그걸 봤더니 CJ ENM, 현대상, 삼성 엔지니어링, S-오일, 솔루스 첨단소재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LG화학,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셀트리온 제약, KB금융, 시젠, 넷마블, HLB, 신풍제약, 두산중공업,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LNF, LG생활건강을 매수합니다. 이 중에서도 어떠한 걸 보면 좋을까?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제약, 이러한 기업들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번 주에 개인은 무엇을 많이 샀나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천억 매수,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우, SK케미칼, 대한항공, 코스닥 레버리지, 페노션, 삼성 SDI, LG노텍, 코스피 레버리지, SKC, LG전자, 삼성전기, HMM, SK텔레콤, SKIT, 대주전자재료, 아스플로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타이틀만 보고 슉슉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파산위기 중국 헝다그룹 주식,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세계 증시가 한번 쭉 출렁였는데요. 그리고 그 영향을 조금 받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나라 증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헝다에 관련된 그런 리스크는 조금의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헝다 말고 다른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가, 이러한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SCI 편입 후보 이야기가 나왔네요. 벌써 MSCI가 나오니까 세월이 진짜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도 관련 영상을 많은 기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편입이 되면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 반면 편출이 되면은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가가 또 나쁜 흐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번에는 편입 그리고 편출 기업이 뭐가 있는가 그걸 봤더니 LNF,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SD 바이오센서, 이렇게 5개가 편입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신세계, 제일기획, 휠라홀딩스가 편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연락 채널이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서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자, 이때가 49,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야, 이때 살걸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올랐죠. 과연 이번에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난번에 어떤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몇 년 안에 비트코인 2억 간다. 진짜 몇 년 뒤에 2억까지 갈지 그 부분도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살짝 좋지 않아서 소외된 섹터가 딱 하나가 있는데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한번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주류 라면업체 주목. 그 이유는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농심 이러한 기업들은 판가 인상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라면업체 이러한 곳에 지금 현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머크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죠. 그런데 그 뉴스가 불러온 파장이 꽤나 컸습니다. 국내 제약주 와르르, 셀트리온, 삼바 5%대 약세. 이 정도면은 정말 다행이겠지만 그날 당일날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13%인가요? 그 정도로 하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주가 쭉 빠지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언젠가는 올라갈 텐데요. 하지만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6개월 연속 2%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물가도 오르는 등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살짝 오름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MSCI 투자법 말고 다른 투자법도 존재하고 있겠죠. 메리츠증권, 현대중공업 등 코스피 200의 편입 전망, 미리 매수 전략 필요 이러한 기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MSCI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 편입되나 그걸 봤더니 현대중공업, 메리츠 금융지주, PI 첨단소재, SL, 명신산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 편출되는 예상기업도 있는데요. 삼양식품, 일양약품, SK디스커버리, LX 하우시스, LX 홀딩스라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증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3%인가 그랬죠. 자, 그런데 그날 우리가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 증시는 한 마이너스 1%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만 엄청나게 맞았죠. 그래서 저 기릿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금통이 B2의 또 금리 인상 연내 2번 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가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힘이 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금리가 만약에 5%짜리 예금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리분들 주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금을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상당 부분의 기리분들은 그래, 내가 이거 주식해가지고 벌 수 없는 거 알았어. 차라리 예금 5%가 좋지. 이러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예금을 하기 위해서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만큼 또 매도가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진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갑자기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 우리가 천연가스를 공급해줄게.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가격 폭등 가스 공급 확대 시사 새 파이프라인 또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노르드 스트림 2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유럽에다가 가스 공급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그날 당일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10%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장전 동시호가 하한가 90개 쏟아졌다. B2 무더기 강제 반대 매매. 자, 기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식을 샀는데 증권사에서 그거를 강제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신용을 써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절대 신용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세계 증시에 조금 훈풍이 불었죠. 바이든 시진핑 연내 첫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면이 아니라서 살짝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은 맞으니까요. 여기서도 삐걱거리지 말고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내년부터는 안간힘소 기대감 부푸는 항공업계.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봐도 내년이 되면 항공업계가 완전 불이 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오를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기릿이 지금 딱 생각했을 때 가까운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값이 최소한 몇십만 원은 그냥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분들은 한이 길이 야 그래도
어떻게 일본을 몇십만원 주고 가냐, 그럴 거면 안 가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 렌터카 가격이 하루 2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미쳤다고 했겠죠. 그리고 플러스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싸다 이렇게 말해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걸 사는 사람이 바보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몰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 저게 가능해?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러한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항공업계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엄청나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공권 자체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구해야 될까요? 바로 여행사죠, 여행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행사도 그 수혜를 톡톡히 보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뉴욕 증시가 많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불안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월가에서 꾸준한 매수 추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걸 보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가가 전기차 등 기술주 매수론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사야 되는가 그걸 봤더니 제너럴 모터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NXP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을 현재 매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시중금리 상승 전망 속에 빅테크 주가 변동성이 커졌지만 내년 전기차 시장 확장세를 감안하면 전기차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2차전지 관련주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최근 들어 많이 눌렸던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은 이제부터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노린 그러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은 전기차 제조업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러한 기업들도 야, 지금이 혹시 타이밍일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뉴스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뉴스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화요일날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이때 금리가 아마도 오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죠. 그리고 같은 날 블루 오리진 두 번째 비행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목받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90세인 스타트렉 선장이 이렇게 우주선에 탑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주여행에 나선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요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숨죽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마지막으로 미국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리 14일부터 한국 등 일부 국가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 전후로 또 여행 관련주가 들썩이진 않을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옵션 만기일도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 이때까지는 절대 방심은 금물.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기리분들 모든 거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겠죠. 그러니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